넘치는 개성을 표현하며 세상에 나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동주 씨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안 봐줬으면 하는데요. 늘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동주 씨.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니는 거 색깔이 돼갖고 이렇게 구부리고, 저도 그거를 의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구부러지고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꼿꼿하게 허리 펴본 기억이 언젠지 모릅니다. 외출할 땐 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게 습관이 됐는데요. 오늘도 큰 용기를 내서 시장에 왔습니다. 계란 하나 드릴까요? 네. 어떤 걸로? 네. 이게 특난 막냐? 예. 요거로 써요. 예. 맛있어. 꼭 필요한 것만 얼른 산다는데요. 감사합니다. 달걀 한 판을 들고 급히 자리를 뜨는 그녀. 머뭇거리며 이내 또 다른 가게 앞에 멈춰서는데요. 얼마 전 추석도 혼자 보냈던 동주 씨. 뒤늦게 명절 음식이 그리웠나 봅니다. 어쩌면 사람의 온기였을지도 모르죠. 12,500원이에요. 12,000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여 사람들이 자세히 쳐다볼까 봐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오늘은 얼굴 붉힌 일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혼자 사는 집. 이제야 그 갑갑했던 마스크와 모자를 벗어보는데요. 동주 씨가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겼던 이유, 바로 신경섬유종 때문입니다.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심한 편인데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난 신경섬유종은 그녀를 하염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섬유종이고요. 30대, 20대 중반부터 조금 나더니 온몸에 좀 다 나더라고요, 이렇게 몸에요. 사람들이 의식할 때부터 좀 가렸어요. 예. 의식하니까요. 식당에 가도 좀 맨만하고 이상하게 보고 그런 게 좀 있어갖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가리려고 섬유종 때문에 이거 여름에도 보통 다 긴팔을 입어요, 이렇게. 얇은 거를 사서갖고 얇은 거를 미리 사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불편한 게 낫습니다. 옷에 제약이 있으니 외출을 더 꺼릴 수밖에 없는데요. 모자는 어딜 가든지 필수입니다. 이거를 주로 많이 쓰고 다녀요, 여름에. 얇아갖고 주로 여름에 이거를 많이 쓰고요. 여름에 이거를 많이 쓰고. 모자가 되게 많으신가 봐요. 예, 좀 많은 편이 많아요. 여름 모자도 좀 많고 겨울 모자도 많고. 넓은 모자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얼굴 안 보이려고 그냥 이게. 어떻게 하면 남들 눈에 띄지 않을까. 머릿속엔 늘 이 생각뿐인데요. 여자로 태어나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언감생심. 보통 피부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헛된 바람이지만요. 신경섬유종은 사소한 일상까지 지배하고 있는데요. 손에 걸리는 혹과 반점들이 괴롭고 성가시기만 합니다. 그나마 더위가 가시고 나니 살 것 같다는데요. 한여름엔 고통 그 자체입니다. 혹시 씻으실 때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뭐가 다 걸리니까 좀 많이 불편해요, 이게요. 샤워할 적에는 좀 살이 이렇게 묻어나니까 여름에는 살이 좀 지물어요, 이렇게. 옷에 좀 피가 이렇게 좀 묻을 때도 있고. 낙수를 담가 놓는데 낙수를 안 좋은데 좀 있다 그냥 버릴 때도 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묻으니까.
속사정을 말하면 끝도 없는데요. 신경섬유종이 자라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눈 여기 좀 치료받았거든요. 눈 밑에요. 눈 밑에 나는 거 이거를 치료받았는데 이게 그런 거는 여기 얼굴 여기 눈 좀 이렇게 했거든요. 눈하고 여기 얼굴 주위라도 요것도 그냥 해보고 싶은데 거리가 머니까 거리도 멀고 또 비용도 좀 그러니까 가기가 좀 그렇고 기회 되면 하고 싶어요. 기회 되면. 그 신경섬유종인 거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거 날 때는 그게 그 변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이게 유전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유전은 아닌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게 섬유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전미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심하지가 안 그랬으니까 반발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교복도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랬으니까 좀. 신경섬유종이라는 질환이 생소했던 시절, 그 불안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오래된 앨범을 집어든 동주 씨. 말 나온 김에 자신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거 여러 가지 인주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 봐도 믿기지 않는 아득한 시절.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을 때 사진 있어요? 학교 다닐 적에 이런 거겠죠. 이것도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찍은 거 대사 다닐 적에. 여기하고 이거. 어디 올라가서 찍은 것 같은. 화장 좀 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도 잘 다니고 주로 정당 친구들하고 놀러 잘 다녔더랬어요. 활동 많이 해갖고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가. 건강하게 태어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활동적인 아이였는데요. 성인이 된 후에는 직장 생활도 성실히 했던 동주 씨. 신경섬유종이 심해지자 잘 다니던 전자회사도 관둬야 했죠. 한땐 짧게나마 가정도 꾸렸던 그녀였는데요. 그걸 했는데 그 남자가 시각장애였다가 한 10년 정도 살았어야 했어요. 10년 정도 살다가 이제 내가 싫어졌으니까 너 갈 대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 제압 한 번 했거든요. 제압 한 번 하니까 오는 손님들이 나를 보고 의식을 한대요. 그렇게 갖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손님 오는 제압 한 번만 갖고 가면 되는 거지. 자기 마누라도 못 고치는데 왜 환자들을 고친다고. 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리니까 환자들이.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자리 잡은 신경섬유종. 잘 때도 불편할 것 같은데요. 신경섬유종 때문에 동주 씨는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잃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났는데요. 남은 건 고통과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이제 등은 좀 이렇게 여름 같은 데는 좀 아파요. 이렇게. 예, 좀 아프고 날이 이렇게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더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안에서 이렇게 막 뼈가 쑤셔요. 이렇게 뼈만 되고 막 쑤셔요. 엄마 원망도 좀 해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태어났을까 했나, 그냥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싫어졌고. 이젠 원망할 가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 사진은 추억이라기보단 서글픔인데요.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는 삼촌들하고 같이 추석때는 명절 때 같은데 저는 빠져 안 가. 오는 게 꺼려갖고 오줌마라 그러고 안 가요. 이거 때문에 그런 거죠. 얼굴 때문에. 그냥 잘 촬영이 하고 그냥 연락 잘 안 해요. 그냥. 홀로 산 지 15년이 다 돼가는데요. 가장 적적할 때는 밥 먹을 때입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라면으로 한 끼 때우는데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닌 살기 위해서 먹는 생존형 식사. 식사 전 그녀를 우울하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경 섬유종은 그녀의 입안까지 가만두질 않았죠. 결국 모든 치아를 다 뽑아야 했는데 틀니도 겨우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치아를 떼거리니 많이 이렇게 잇몸에도 뭐가 나갔고 다 빼낸다고 그러더라고. 잇몸이 안 좋으니까 치아도 막 흔들려고 이거 치아가. 그래갖고 다 뺐어요. 빼라 그래갖고. 틀니를 하게 된 지 7년째. 그런데 이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 부드러운 음식도 제대로 씹기 힘들다는데요. 음식을 그냥 삼켜버리는 수준입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후루룩 드시고 그냥 삼켜버리시네요. 원래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뭐 그냥 씹다 보니까 잘 안 씹히니까 그냥 그렇게 더 편해요. 그게 먹는 게. 총각김치 같은 거 그거 되게 그런 거 하고 배추김치 그거 찢어갖고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그게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틀니가 헐거워져서 새로 맞추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엄두도 못 내는데요. 불편해도 당장은 참아야 합니다. 계절은 새 옷을 갈아입을 준비 중인데요. 대부분 집에서만 보내는 그녀는 온전히 느끼질 못합니다. 대신 보물 상자를 꺼내며 무료한 시간을 달래는데요. 뜨개질 재료가 한가득입니다. 실과 바늘로 상처난 마음을 스스로 꿰매주는데요. 얼마나 긴 세월을 뜨개질로 보냈는지 그 솜씨가 제법입니다. 며칠 나가는 걸로 좀 힘들고 하니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집에 즐기기도 하고 잡생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꼬레하고 그러니까 꼬레도 하고 이거 하고 있으면 잡념도 없고 딴 생각도 안 나고. 한 올 한 올 완성하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게 되죠. 외로운 시간을 뜨개질로 참 많이 메웠는데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고요. 올해 버리려고 그러다가는 안 왔거든요. 세탁해갖고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네, 오래됐는데. 직접 짜신 거예요? 예. 오, 되게 잘 짜셨네요.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포기한 채 멍하게 보내지 않았던 그녀. 이거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날밤 새면서 한 것 같은데. 동이 틀 때까지 하염없이 뜨개질을 했던 동주 씨. 그녀는 잘 압니다. 뜨개질로 보낸 숱한 밤들은 살고 싶은 간절함이라는 걸. 그런데 정성스레 완성을 해도 입고 갈 곳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보내는 불편한 눈빛이나 무례한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고칠 수 없냐, 이거 전염병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 뭐
뭐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셨어요? 거의 싫어. 예, 안 만나죠.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주문까지 받아놓고 전염병이라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아닌데 전염병이라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부터 거기 식당에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게 가더라도 눈치 봐가며 식당을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는 가도 될까? 그러면 눈치 봐가며 들어가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동주 씨. 떳떳하게 살고 싶지만 따가운 시선에 늘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동주 씨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늘 가슴이 콩닥거린다는데 오늘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오셨어요? 오래간만이네요. 네, 잘 계셨죠? 앉으세요. 그동안에 어떻게 계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잘 못 찾아뵈가지고 죄송해요. 그동안에 좀 많이 찾아뵀어요. 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뒤 종종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안 하게 되니까 너무 지금. 몸이 어디 불편하세요? 찌개를 말을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뭐 고르는 거를 도와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사소한 인연이었지만 도와주신 게 좀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 잠깐 그때 얘기 나눴을 때 혼자 계시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작게나마 좀 이렇게 말벗이라도 대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알고 지내게 됐어요. 유일한 말벗이지만 인연을 이어가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은데요. 고마운 사람에게 치부를 드러내는 게 슬픕니다. 이거 눈 수술하신 거는 좀 하시고 나서 좀 지내는 게 그게 조금 제거가 되니까 좀 보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어떠세요? 이게 아래 눈곱이 자꾸 끼니까 눈곱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네. 제거를 하긴 했으니까 그 눈 밑에 있는 그 종양을 제거한 거죠? 그 일부를. 밑에 이거. 아, 그러니까 원래는 더 이렇게 눈을 거의 덮었었죠. 근데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수술이 잘 된 거래요? 잘 이게 섬유종이라고 나왔는데 잘 됐는데 나중에 또 날 수도 있으니까 또 재발한다고? 또 날 수도 있대요. 어머니는 굉장히 따뜻하시고 배려심도 깊고 사려심이 있으신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모르세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그 막말하시는 분들이나 대중교통을 탔을 때 이분한테 쉽게 이렇게 뱉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출을 많이 꺼리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많이 하시고 다니는 곳도 아시는 곳만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생활이 굉장히 그 갖고 계신 마음에 비해서 많이 협소해지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거리도 멀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만나자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거기서 만나주고 하니까 만나주고 밥도 같이 먹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나이도 젊은데 마음이 너무 착해요. 이렇게 널찍렇고.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뜻하지 않게 막 어려움이 부딪히고 막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억만금의 값어치가 있는 위로입니다.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어려운 거를 제가 모르지 않는데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는지 아니까 진짜 감사해요. 저는 가끔 막 이렇게
피부에 뭐가 조금만 이렇게 생기거나 조금만 그래도 굉장히 예민해 하는데 그렇게 그런 많이 이런 것들 불편함을 안고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진짜. 저는 이렇게 못했을 거니까. 동주 씨에겐 사람들 속에 있는 찰나의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는데요. 어렵사리 한 걸음 나아갔지만 상처 때문에 10걸음 물러섰던 동주 씨. 앞으로도 수만 번의 심호흡과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늘 숨고만 싶은 그녀가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틀니 때문에 병원 가는 일을 더는 미룰 수가 없었는데요. 전에 여기 앞니 치료했는데 지금 불편한 게 똑같이 계속 조금 나아진 거예요? 나아지긴 했어요. 나아지고 있다가 또 그러다가 나아졌다가 또 그랬다가요? 헐거워진 틀니를 대신할 치료 방안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잘 붙어 있는데 이게 안 아프세요? 예. 네, 그럼 다행이시고. 아, 보세요, 아랫니. 그 잇몸에 눌려갖고 그게 너무 아프셔갖고 그 식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조금 조절 바깥면, 의치 바깥면하고 좀 입안 쪽을 좀 조절해드리기 편하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수차례나 했더니 지금 그래도 많이 드시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위아래 씹다 보면 잡아주는 의치가 고정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아프고 이런 게 좀 생기긴 하죠.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거기에 뭐 임플란트를 해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아, 해보세요. 네. 하고 꽉 씹으세요. 예, 그렇게 꼭 물고. 신경섬유종이 잇몸에 또 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습니다. 가시고 있는 그 전신 질환이 이 신경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뼈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는 지금같이 뭐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쪽 뼈를 뭐 절단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게 생기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피부 쪽에만 그러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정확하게 확인 한번 더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대개 겉으로 표시되는 신경소모종쯤이지만 그게 이제 뼛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 또 생각도 되는데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면 들르시고요. 네. 온 김에 새 틀니를 하고 싶지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동주 씨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그녀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계곡도 흐르고 좋네. 나무도 있고. 며칠 전에 동주 씨와는 조금 다른데요. 모자도 마스크도 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소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사진을 찍는 동주 씨. 마음만은 한 그루의 푸른 소나무처럼 호기롭고 싶습니다. 시들 때도 있고 여기 나무들도 시들 때도 시든 나무도 있었지. 못생긴 나무도 있고 이쁜 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있듯이 그런 나무도 있으니까 영웅을 내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나무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죠. 동주 씨도 나무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면 조금 덜 상처받았을 텐데. 이런 계획으로 해서 나 같은 사람들 많이 보고 그냥 인정 좀 많이 해줬으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도 같은 인간이다. 외모만 다를 뿐이다. 모든 장애인들 다 마찬가지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아픈 못 보는 외모가 다른 뿐이고 이런 사람들은 외모가 다른 뿐이다. 그냥 같은 인간이니까 이게 같은 사람으로서 전염병은 아니니까
그래서 따갑게 보지 말았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모든 시선을.